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서방의 테러 제재에 맞서서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전에도 러시아는 이 곡물 협상에 대한 연장을 무기로 이 테러 제재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핵심 작물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 협정은 전 세계 식량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식용유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해바라기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반 가까이를 우크라이나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먹는 보리나 옥수수, 밀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식량 2만 톤 가까이가 수출길에 막히게 됐는데요. 이 전 세계 식량 가격은 이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를 전 세계보다 많은 양을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의 테러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전쟁터로 변하면서 현재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식량 생산량이 약 30%가량이나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조금은 달라진 전황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는 무기 갖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먹을 것까지 걸려가지고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힌트 좀 잡아보려고 김영일 전문가 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참 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황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번째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일단은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1년이 넘었군요. 네, 1년이 이제 훌쩍 넘었고, 워낙에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사실 이제 힘듭니다. 워낙에 힘들고 1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장기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제 항상 이 영상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그건 또 이제 전쟁 나면 또 최종 선생님 달려가야 되니까. 야,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항상 경각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쟁 상황들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항상 이제 최근에 전쟁 상황을 보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위력이 센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국지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 간에 이제 소총을 이용한 그러한 이제 소규모 국지전, 혹은 이제 이런 이제 전차들과 탱크를 이용한 이런 이제 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나 병사들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네. 것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재 이 우크라이나의 이 상황, 그리고 제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1년이 훨씬 좀 지나갔고 계속해서 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완전히 러시아의 실패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러시아는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일주일이 지금 1년이 넘어가 버렸으니 러시아 입장에서 완전히 좀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각국의 이제 지원들이 역시나 빛을 이제 발했었죠. 그렇군요. 뭐 일단 뭐 미국에서 머스크가 스타링크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인터넷 가능하게 해준다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무기, 뭐 식량, 뭐 약품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가 사실 많이 부족했죠. 많은 방면에서. 군사력도 밀렸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했지만 이게 1대1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1대1이 아니었고 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원 행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잘 버텨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중국이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다고 저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아마 중국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했잖아요. 네.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이제 일으켰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적 왕따가 됐죠. 그렇죠. 국제적 왕따가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내 편들을 만들지 않으면 네.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중국은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에 약간은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손을 뻗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번 주에 이제 그랬죠. 프랑스가 갑자기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했잖아요. 네.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미국의 뜻대로 이제 휘둘릴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물론 EU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개인적으로 발언한 거다.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금 몇몇 유럽 국가들은 무언가 움직임이 살짝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가 이란이 원래 이렇게 이제 종교적 이념으로 인해서 절대 화해할 것 같지 않던 두 나라가 화해도 하고. 예, 중국의 중재하에 화해도 하고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자기 편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드냐? 무언가 중국이 지금 역시나 대만에 대한 야욕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게 이상할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대만에 대한 전쟁은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의 영향이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반도체로까지 연결되잖아요. 네, 반도체로도 연결이 되고 중국이 결국에 이제 이 미군을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네.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또 이제 우리나라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절대 이제 지금은 안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면.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물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EU에서 이제 탄약을 공동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총알이 있어야지 또 총을 갖고 싸우죠. 싸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탄약을 공동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프랑스가 갑자기 이제 태클을 겁니다. 안 한다고요. 메이드 인 유럽 산만 아, 이 탄약을 좀 공급하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EU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자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네네네. 있죠.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 제3국에서 여러 가지 이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달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그렇죠. 방안으로 해서 탄약을 좀 이제 구매해서 좀 네. 지원해주자.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프랑스에서 태클을 건 거죠. 유럽 걸로만. 네, 생산 과정 전반이 100% 유럽에서 기반을 둔 업체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탄약을 지원하자라는 법안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한 달 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해서 이 프랑스를 비난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끄느냐. 우리는 그렇죠. 지금 못 버틴 상황인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의 10배를 더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GDP 1% 정도는 할애를 해라.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버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뭐냐면 각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줌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도와주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체코 같은 경우에 네.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열렸냐라고 했더니 물가랑 생계비가 이제 너무 올라간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체코가 이제 또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지원이냐.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체코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 서민의 생활고는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쪽에만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일리 있네요. 이거는 순서가 다르다라고 예.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폴란드하고 헝가리가 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이제 이 곡물이 지금 이 우리나라 쪽이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흑해 협정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출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옆 나라에는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곡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 이 농민들의 그 곡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굉장히 싸게 물량이 넘어오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지금 보호가 안 되는 거군요. 가격이 또 이 공급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전쟁 때문에 네. 여기저기 다 민폐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좀 힘들어진 상황인데 네. 문제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거. 5월 정도면 이제 핵심 대공 방어망에 쓰이는 탄약이 바닥날 거다라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루시 물자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괜히 이렇게 10배 더 많은 서방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무기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면 5월 달에 탄약이 바닥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나도 잘 버텼죠. 잘 버텼는데 네.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위해서는 다 국들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씩 이 어긋나기 시작을 한 거죠. 각국의 이견들이. 그러면서 길어지니까. 예, 지금 이제 또 러시아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재들이 이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는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태까지 제재를 또 많이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재 안 받는 뭐 중동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중국에다가 팔면 돼요. 싸게라도. 네. 그러면은 이제 몇 년이나 그냥 계속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 그럼 러시아한테 좀 유리해져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지금 이 흑해 협정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무기로 치고 흔드는 거죠, 사실. 네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제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간의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네.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침략 전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전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지 직접적인 지원 이런 러시아 부분에 대한 입장에서는 싫어하겠네요. 당연히 이제 싫어할 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전쟁 개입 행위다라고 네. 이제 발언을 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발언을 좀 한 상태고 원래는 좀 우회에서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이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뭐 다른 쪽에 판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회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였는데 직접적인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반응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이는 비용 자체가 한 5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주말간에 일본에서 G7 회의가 열렸죠. G7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두 가지가 다뤄졌습니다. 어떤 뭐냐면 일단은 농업 장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농업 재건을 지원키로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모든 수출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해? 그러면은 우리가 흑해 협정 아예 다 중지시킬 거야. 약간 이렇게 또 푸틴은 이제 받아친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글로벌 정세가 너무 빠르게 또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상황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길어지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민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방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재건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제 관련주들을 조금 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금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게 네. 역시나 이제 방산 쪽하고요. 네. 그다음에 곡물 비료 쪽. 네. 그다음에 재건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재건 쪽. 왜 이제 다 제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을 왜 갖고 왔냐면 네. 금요일 날 종가에 갑자기 수급이 빡 치고 들어갔어요. 재건해요. 네, 재건 쪽에 한미글로벌이나 뭐 유신 같은 그다음에 데모 같은 예. 이런 종목에 수급이 이제 빡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에 수급이 갑자기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혹은 그 주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방산 쪽을 봤더니 오늘 이제 현대로톰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로톰이 금요일까지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이 전통 방산주들이죠. 약간 테마성, 빅텍이나 뭐 퍼스텍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은 살짝 이제 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방산이 완전히 치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갑자기 이제 재건 쪽에 돈이 들어갔으면서 네. 이제 주말간에 G7 회의까지 열렸으니까 일단 오늘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건 관련된 이슈를 들고 온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한미글로벌이 일단은 가장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 중에.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약간의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 밀고 가주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음봉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시장이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치고 가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팜스토리 같은 지금 현재 이 곡물 비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요일 날에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거든요. 짧으네요, 되게. 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흑해협정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탄력이 죽어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산의 트렌드가 좀 바뀐 거죠.
원래는 기존 트렌드는 예. 이제 이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네. 전쟁 이야기 나오면 그러면 기존에 같이. 이제 빅텍이나 퍼스텍, 스페코, 뭐 한일단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는 살짝 바뀐 겁니다. 이제 현대로템 같은 실적도 좀 받쳐주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똑똑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이 이렇게 강세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저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게 아직 접근을 아직 하지 말자는 접근은 거죠. 하지 네. 말자라는 네,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정황이 지원이 이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지가 되면 네. 아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휴전 협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 강제로. 예, 지금 네. 현재 물자가 워낙에 부족한 상황이고 네네. 장기전을 더 끌고 가기에는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는 많이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마 이제 뭐 결국에는 휴전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또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상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둘러싼 상황도 지금 분명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되 일단 오늘 수급을 봤을 때 밀어주는 수급은 또 부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훑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국지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물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데 버티기. 예, 네. 우크라이나는 물자가 지금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유럽 국가들이 약간의 또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균열이 생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이제는 상황을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과연 휴전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그림은 안 나오겠죠, 물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지. 네. 이번에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확실하게 해줄 거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황을 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주 흐름에 대해서 일단 오늘 흐름 보니까 제가 이제 요거는 어제 딱 정한 거거든요. 어제 네. 다 작성을 한 거라 네. 일단 오늘 흐름 봤을 때 일단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지금은 수급이 이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FOMC 이후까지 시장 순환매가 많이 축소될 겁니다. 네. 저도 결국 오늘 시장 봤을 때 정말 현대로템 그 다음에 이제 심팩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요거 두 종목 정도 제외하고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만큼 지금 순환매가 좀 많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벤트 보고 난 다음에 움직이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발 이러한 러시아발 네. 이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겹치면서 지금 이제 신용 문제도 약간 터지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별 지금 워낙에 시장이 최근에 또 좋았다 보니까 네. 신용이 10% 넘어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신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겠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 주에 좀 한 번에 확 몰아치는 것 같아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FOMC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종목을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느낀 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도 그냥 다 그림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장이 이제 오늘 장이고 그렇군요. 이제 금요일 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이제 현대롭템 같은 종목들 못 잡으면 오늘은 그냥 그쵸. 그냥 오늘 패스해야 되는 장이 맞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정도는 최대한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 언급드렸던 부분 장이 결국엔 조정을 마치고 나면 돈이 들어가는 섹터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에 있는 돈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야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던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고점에 있는 차익 실현 나오는 돈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번 주 정도에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맞춰지는 시기에 맞춰서 돈이 어떤 섹터군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들어갔다. 디스플레이 쪽만 보다가 이 디스플레이 쪽에 한 차례 순환 나오면 그때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다음 다시 들어가는 나오고. 쪽,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이번 주 정도만 여유롭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버텨야 되지만 우리 투자자들도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잘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